저희 지역에서 어떤 활동가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마을 활동가에게 요구되는 역할, 그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 그랬더니 선동가의 뜨거운 피와 행정가의 차가운 성과주의, 이렇게 그 어떤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마지막에 발표해 주신 그 김민혜 대표님의 그 주제의 내용과 굉장히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 주제 발제를 통해서 저희가 마을 활동가, 마을 활동가들을 위한 거, 그리고 다양한 공모 사업의 문제들, 이런 것들 주제를 토론할 수 있는 주제를 던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제 발표에서 던져졌던 많은 내용들을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효과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토론을 바로 이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 활동가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인가? 두 번째, 마을 활동가의 소진 현상은 과연 어디서 어떤 이유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가? 세 번째, 마을 활동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이미 주제 발표를 해주신 분들한테 그에 대한 이제 대답이 일괄적으로 좀 나온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정현 의원님 인사 말씀을 먼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고 바로 열렬한 토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혹시 들리는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입니다. 지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또 일을 하고 있고요. 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에서 마을 활동가 또 청년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바로 옆에 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어깨를 마주하고 활동했던 활동가였습니다. 오늘 뭐 중심으로 또 토론회 시간에 또 제 생각들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 시간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마을 활동 청년 단위에서 활동하셨는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예. 네. 그러면 혹시 그 의원님 경험 속에서 마을 활동가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이런 것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활동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하기를 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활동가의 어떤 활동을 초반에 초창기에는 우리가 봉사라는 개념으로 이제 많이 바라봤죠. 그러면서 이제 봉사자이기 때문에 무슨 대가를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아 저 사람 되게 욕심 많은 사람이네.' 이렇게 바라봤던 또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 시기가 좀 흐르면서 봉사를 또 활동이라는 개념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활동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활동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일을 하고 즐거울 수 있는 만큼 일을 하면 되는 게 활동인데 공공에서 공공에서 요구하는 성과의 기준 이런 것들이 이게 활동의 수준을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결과물을 요구할 때에도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맞게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거의 영혼을 갈아 넣는 수준의 자료들을 성과물을 만들어야 되고 활동의 본질인 나의 즐거움과 공동체의 즐거움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공공 혹은 뭐 공무원 조직이 보기에 좋은 결과물로 만들어낼까를 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계치가 벗어나는 시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마을 활동가의 어떤 일들이 노동이라는 개념으로 좀 진화해 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노동이라는 개념으로 마을 활동가의 활동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공의 영역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는 겁니다. 공무원 조직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상상력의 한계들, 예산을 아무리 투여해도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마을 활동가였고요. 그럼 그 마을 활동가들이 자신의 시간을
투여해서 공공적 자금을 활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사실은 이것은 응당 공적 조직에서 해결했어야 될 문제를 마을 활동가들이 발굴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자신의 시간을 투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노동의 관점으로 이제는 다시 전환시켜서 바라본다면 앞서서 이야기하셨던 그 마을 활동가들에 대한 적정한 인건비 책정, 그리고 이제 다양한 공모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의 일정 부분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풀어주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마을 활동가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그 역할의 변화를 좀 제가 토론자로서 좀 설명을 드려본 것이고, 저도 경기도 의원으로서 끊임없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들이 경기도가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도 가장 많은 마을 활동가들이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공적인 자금을 또 활용하여 또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고 계시는데, 더 이상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요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분들 자발적으로 당사자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뛰는 분들의 선의가 이용당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정이 활동의 양을 충분한 어떤 보상으로서 책정할 수 있는 여지를 예산 속에 마련할 수 있는 과정들, 그래서 마을 활동가의 활동이 소위 이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노동으로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을 활동가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이제 과거와 다르게 이제 노동의 강도나 여러 가지 사회 복잡 다양한 어떤 사회 현상,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역할의 변화가 분명히 지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전달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제가 메모를 좀 받았는데 우리 아까 소개해드리고자 했던 권정선 의원님께서 저희 그 포럼의 내용과 관련해서 그리고 특별히 저희 마을 활동가들을 응원과 지지하기 위해서 한 말씀 좀 전달해 주시고자 시간을 좀 내주셨습니다. 그럼 연결해 볼까요? 권정선입니다.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바쁘신 신정혜 의원님도 함께 하시고 하셨는데, 오늘 정말 뜻깊은 그 마을 공동체,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예전부터 우리 전통적으로 하고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마을 활동가라는 말이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는 항상 마을이 함께해서 아이들을 돌봐왔고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을 활동가들, 그러니까 예전부터 항상 마을이 함께 해왔던 우리 전통 문화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바쁘신 신정현 의원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 꿈을 가지고 자랄 수 있는 꿈의 학교,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데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으로 교육행정에서 여러분이 하는 활동들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꿈을 키울 수 있는 그 말 그대로 꿈의 학교가 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해주시고 그것들의 결과를 저희들이 잘 받아서 정책으로 녹여서 여러분께 다시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 사정으로 참여는 못하셨지만 저희 마을 활동가들을 응원과 지지해 주신 권정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꿈의 학교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꿈의 학교 운영자이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토론을 지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마을 활동가에게 요구되는 역할이었는데요. 저는 아까 그 발제문 두 번째에서 그 이영표 대표님께서 마을 활동가란 단지 동네 주민에게만 허락된 단어일까?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은 마을에 존재하는 모든 인적 자원이 다 마을 활동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분들의 각각 그 고유의 영역에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과연 정말 잘 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서로의 역할 분담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면 저희가 마을 활동가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무엇일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영표 대표님 그 개인적 경험에서 마을 활동가에게 요구되는 역할의 그 계층이 좀 다양해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좀 동감을 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그 학교 텃밭 관련해서 이제 그 중학교 학생들하고 활동을 하면서 과연 이 학생들이 나중에 그 자기의 진로를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이 학생들이 마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그 하나는 제가 한 게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반 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을 아이들 스스로 어떻게 돌출을 하고 그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걸 잘 풀어나가면서 자신들이 참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전달 그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문가들이 같이 협력해서 들어와서 활동가로서 좀 활동을 해주면 이런 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텃밭 활동을 하면서 단지 텃밭이라는 게 그 텃밭 자체의 활동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그 재능들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은 그 세미라를 그려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또 그 종자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 종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인제 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인제 텃밭 안에 있는 풀이라든가 곤충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이게 인제 마을 안에서 학교 숲하고 마을 숲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눴는데 그런 걸 할 때 그 마을에 있는 인적 자원들이 약간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으면 그분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멘토 멘티에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참 많았는데 그 해 주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게 체계적으로 자료화가 좀 되어 있고 그분들이 마을 활동가로 들어와 있으면 이 친구들한테 참 많은 도움을 주고 마을이 좀 더 활성화되고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인제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친구들이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찾아서 연락하고 뭐 이러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진행을 하면서 이 기업 그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그 단체 환경단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좀 딱 정리가 돼 있으면 이 아이들이 활동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을 활동가들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거죠. 네. 다양성을 그 강조하시는 부분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또 이제 궁금한 게 지금 마을 활동의 역사가 이제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는 상당한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공모 사업을 한 2-3회 정도 이상 해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지역에서 그 리더 그룹으로 또 활동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리더 그룹으로 좀 활동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그 조직가의 어떤 역할을 좀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플랫폼을 좀 구성할 수 있는 그래서 실은 현장의 어떤 풀뿌리 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제3의 그 관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을 역할하시는 그 조직가 그런 역할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김민혜 대표님 문화 활동을 특히 주로 하셨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문화재단의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1년 차, 뭐 2년 차, 3년 차에 바라는 기대치가 다르고 그들에 대한 이제 역할의 어떤 레벨 차이를 좀 두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좀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지금 재작년부터 지금 재단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게 인제 뭐 기획부터 정상까지 그리고 관에서 요구하는 거랑 기획자와 마을에서 원하는 방향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은 제일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 활동가한테 요구되는 역할 중에 뭐 다들 공감하실 텐데 마을 활동가한테 멀티플레이어가 돼달라고 다들 얘기하세요. 지금 이 상황도 우리 선생님들 다 마을 교육 공동체 전문가들이신데 이분들이 카메라 기기 다뤄야 되고 음향 달아야 되고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 스스로 배우지 않으면 이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계속 존재해야 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스로 그런 게 이제 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시는 거죠. 이렇게 기술도 배우고 언제부터 이렇게 대표님들이 이렇게 카메라를 들어보셨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제 공모 사업이나 지원 사업이 1년에서 3년 차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럼 보통은 3년 차 정도 되는 사업이면은 엄청나게 이제 뭐 양질이라기라든가 아니면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래야지 맞는 거고. 근데 3회차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1회차에 이미 이제 나가 떨어지고 다시는 이거 안 한다. 그리고 해보니 너무 힘들고 그리고 올해처럼 이제 코로나19 같이 이런 변수 생기면 또 지치고 사실 저도 올해 몇 번 그런 위기가 찾아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어려움이 처했을 때 도움 청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거. 네, 그런 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원센터라든지 그 사업에 따른 주체 측에다가 얘기를 해도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참 마을 활동가들을 지치게 하거나 내가 과연 이 역량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만드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아까 멀티플레이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그 마을 활동가들에게 요구되는 현재의 역할의 기대치가 실은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멀티플레이어 수준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웹작업 같은 것들은 당연히 뭐 외부 디자이너나 이런 분들한테 용역을 주고 뭐 만들 수 있게끔 하거나 하지만 이게 공공 영역의 사업에서는 항상 그 예산의 빠듯한 예산의 어떤 한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너희 단체에서 너희 공모하시는 분들이 직접 제작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시선으로 컨설팅을 받고 그리고 예산 심의에 그런 부분을 걸러내는 부분을 제가 또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근데 실은 그분들이 뭐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런 자료를 제작하는 그 과정도 시간이고 굉장한 노동력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관에서의 입장과 민에서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실은 이것도 굉장한 노동이거든요. 그런 가치로 본다면 이 부분이 왜 예산으로 딱 웹자보 제작 10만 원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건지 이게 왜 가해지를 당해야 되고 활동가들이 너희들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지 그때 한번 좀 문제의식이 든 개인적인 경험도 저도 한번 있습니다. 네, 지금 세 분의 의견을 지금 종합적으로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마을 활동가에게 요구되는 역할 그리고 마을 활동가는 이렇다라고 그 어떤 단순한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역도 상당히 방대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이게 좀 세밀하게 그 어떤 계층별 예를 들어서 문화나 뭐 교육이나 뭐 생태 돌봄 이런 영역별에서 요구되는 마을 활동가의 역할이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다양하게 예, 좀 나눠져서 좀 정의 내릴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좀 마감을 하고 싶은데 실은 현장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 줌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지역의 마을 활동가들이 좀 계세요. 지금 우리 마을 학교나 꿈의 학교 진행을 하면서 경험을 하신 내용들을 같이 한번 나눠주고 싶다고 이영선 선생님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 토론과 관련해서 발언해 주신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요? 들리나요? 네, 선생님이십니다. 네. 네.
제가 어떤 말씀을 제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질문 주신 인건비 책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써주셨는데요. 예, 채팅으로 주신 내용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활동하시는 분도 인건비 책정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아이들도 꿈의 학교를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장차 성인이 되잖아요. 그럼 그런 아이들도 이제 자기 재능을 정말 마을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그때도 아이들이 인건비 책정이 안 되고 자기의 재능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했는데 어떠한 그런 대가가 따르지 않으면 굉장히 할 의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딸을 또 먼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 딸이 이제 꿈의 학교에 꿈장으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꿈의 학교에서 마을 공동체로 만약에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됐는데 어디에서 조금 재능을 기부를 해달라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저희 딸은 딱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무료로 해주고 싶지 않다. 어떤 적당한 대가를 받으면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더 재능 기부를 하더라도 정말 인건비 책정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채팅을 남기게 됐습니다. 네, 잘 들리나요? 네, 질문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이영선 선생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신 내용이 실은 저희 두 번째 주제 마을 활동가의 소진 현상과 좀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요. 많은 마을 활동가들이 소진되는 그 요소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저희가 사전 조사나 뭐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특히 요 재능 기부에 관련된 인식들, 당연한 인식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마을 활동의 어떤 성과를 단순히 어떤 금전적인 가치로 돌려받는 거 이상의 또 다른 가치도 부여할 수 있거든요. 뭐 인정의 성과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지지나 사회적 지지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을 또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경제적인 보상 체제 이런 것들이 또 될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도 우리 마을 활동가들을 소진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희는 좀 드러내놓고 좀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을 활동가 소진 현상을 일으키는 경제적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행정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 의원님께서 지금 오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지.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좋습니다. 네.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서로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아, 좋네요. 네. 제가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건 이제 2013년, 14년이었는데 그때 말씀 마을 활동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흩어져 있던 보이지 않던 청년들을 한데 엮어서 지역사회 안에서 정말 서울로 굳이 안 가도 될 만큼 신나는 마을 공동체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공동체가 뭔지도 익숙하지 않았던 그 시기에 모임을 만들어서 그 사람 도서관이라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활동이 너무 좋으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시작한 대리운전이었습니다. 밤에 대리운전을 하고 활동비를 제 스스로 벌면 그 다음 날엔 우리가 하고 싶은 사람 도서관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선입견과 편견의 대상이었던 시민들을 사람책으로 모시고 더 많은 시민들과의 접점을 만들어서 지역사회 안에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돌아보니까 한 4, 5년 동안 7, 80번 이상의 사람 도서관이 열렸고 5천여 명의 이상의 사람책 독자들이 모였습니다. 사실 이 일을 이렇게 신나게 신명나게 할 수 있었던 게 어쩌면 보조금 사업을 안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보조금 사업을 받기 시작하고 통제를 받기 시작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번 그 정산하는 그 고통을 영혼을 갈아넣는 일주일간의 나란 존재는 사라지고 그거를 몇 번 겪어보면은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투잡을 뛸 수밖에 없었어요. 밤에는 대리운전, 낮에는 활동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살아서 내 미래가 있을까라는 내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면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또 청년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이제 적절한 직장을 찾아서 게 없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마을 활동가 가정 안에서 수입이 충분하고 가령 뭐 남편 또는 아내분이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서 내 활동을 보조해 준다면 문제가 될 게 없지만 내 스스로조차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활동을 지속한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 그래서 이제 이것도 3번의 이야기를 좀 했어야 될 얘기인데 미리 좀 더. 제가 2015년, 16년에 연구 보고서 비슷하게 낸 게 있어요. 지속 가능한 활동가가 되기 위한 제안 이렇게 해가지고 낸 게 있는데 그때 제안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마을 활동가 기금을 마련해 보자라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이거 꺼버릴까요? 자, 잘 들리세요? 예. 공공의 영역에서 마을 활동가 기금을 이제 마련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보조금 따내면 돈 받고 보조금 못 받으면은 뭐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하고 여기에 내가 투여되는 시간들을 측정해서 보고서 형태로 간단하게 제출을 하면 가령 하루 4시간을 내가 여기에다가 투여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마을 안에 사람 도서관 운동을 함으로써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시민들을 공동체 안으로 함께 어우러지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4시간의 기간 그것을 생활 임금으로 책정을 하고 그 4시간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한 달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활동비로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4만 원씩 한 달,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5일 일한다고 치면 100만 원 돈인데 이 100만 원 돈 저는 이제 대리운전하면서 목표가 120만 원 버는 거였거든요. 월세 낼 것, 제가 이제 생활비 낼 것들 이거 다 따주고 이제 어머니를 위한 보험료 그리고 최소한의 적금 120만 원 벌면 신나게 일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말 120만 원만큼만 대리운전해서 벌고요. 나머지는 활동에 다 전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100만 원, 120만 원 생각을 한 건데 그 정도의 활동비를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저는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100명을 만든다 그러면 1억이거든요. 1억. 월 1억입니다. 1년을 투여해봤자 12억밖에 안 돼요. 가령 1000명을 만든다고 쳤을 때는 저는 이제 12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는데 경기도가 지금 감당해야 될 공적 역할, 역량들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할 때 결국 마을 활동가들을 전 또 다시 이런 표현을 쓸게요.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용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원래대로라면은 정규직 공무원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보내야 되는 거고 적절한 노동의 대가를 줘야 되는 것들을 마을 활동가들의 선의를 지금 가지고 이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이용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훨씬 적을 거란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마을 곳곳에 사각지대를 메꿔 나가고 고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1천여 명의 활동가들을 양성하고 도와주고 물론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기금을 사실은 좀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저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려고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이 제안이 좀 반대로 좀 제 의도한 바와 좀 달리 가서 마을 활동가 인증제처럼 이게 가버려가지고 이거는 좀 제가 의도했던 바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마을 활동을 인증해주고 명찰 단 사람은 활동가고 달지 않은 사람 활동가가 아닌 이런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보다 주체적이고 자발적이고 창발적인 사고를 가지고 마을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을 활동가 기금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해주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소카 펠로우나 뭐 뷰티풀 펠로우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기존에 그 단순히 그 부서별 공모 사업으로 내려오던 것들을 어떤 마을 활동가를 어떤 총체적인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이들이 그냥 그 각 영역에서 골고루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마을 활동가 자체를 인정하는 이제 그런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한 분 더 플로어 계시는 분을 좀 연결해 보고자 하는데 실은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마을 활동가 그리고 뭐 교육 활동가 특히 뭐 꿈의 학교에 계시는 분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정의가 좀 굉장히 그 혼선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을 좀 해주신 분이 있으세요. 우리 김혜영 선생님 지금 듣고 계신가요?
네. 네, 김영 선생님 그 질문 내용도 저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1번 주제에서 나왔듯이 마을 활동가의 개념을 딱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정의 내리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감당해내고 있고 많은 영역에 걸쳐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을 활동가, 교육 활동가 이런 용어적인 것들도 혼란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부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도 제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마을 활동가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육에 대한 그 부분을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특히 이제 꿈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상층이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적인 마을과 교육을 연결하는 그 연결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을 활동가라고 하는 그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교육적인 개념이 조금 더 있는 마을 교육 활동가라는 걸 써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거기에 더해 마을과 교육을 조직하고 그걸 또 하나로 만드는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걸 또 같이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런 조직가적인 역할을 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점점 영역이 아까 멀티플레이어가 된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가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제 스스로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이제 경기 꿈의 학교를 운영하는 그 모든 분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호칭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저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는 마을 활동가라고 정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그 활동가에 대한 그 정확한 그 정의에 따라서 그 역할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 의미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이름을 불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활동 영역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중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꿈의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 그 컨텐츠도 뭐 문화, 예술, 인문, 진로, 뭐 4차 산업 너무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가 딱 어느 선을 가지고 이렇게 용어를 정의한다는 게 아직은 좀 조심스러울 수 있고 그리고 그 용어의 정의에 따라서 요구되는 또 역할이 명확하게 또 정의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을 연결한다는 그 내용의 관점으로 저희 여기 현장에 계시는 우리 오늘 발제해 주셨던 이영필 선생님, 김민혜 선생님 의견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활동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시는 분처럼 이렇게 그 딱 정확하게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 이제 교육과 마을 활동, 마을의 일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 활동가라고 해서 딱 정의를 해서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교육 안에서 마을의 어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마을의 어떤 일을 아이들하고 공유하는 차원의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마을 활동가라고 표현을 안 하기도 참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딱 긋기는 어렵고 그 마을 활동가 안에 교육 활동가도 있고 또 다른 활동 영역의 활동가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큰 테두리로 봤을 때는 마을 활동가라고 지칭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활동가라고 또다시 분류를 하는 그런 나눔이 좀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영필 대표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도 제가 이제 꿈의 학교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뭐 기획자, 마을 활동가 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꼭 이렇게 뭐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또 어른이 아이들한테 뭐 그런 차원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는 모든 게 마을살이에서 서로에게 교육을 하고 나누고 하는 주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어 자체 이제 물론 이제 관에서는 용어에 굉장히 신경을 쓰겠지만 큰 바운더리 안에서는 저희 다 마을에서 활동하는 그게 교육 분야든 문화 분야든 아니면 뭐 복지 분야든 다 같이 활동하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런 면 때문에 1번 질문처럼
그 마을 활동가의 역할들이 점점 포괄적이 되고 멀티를 요구하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을 교육 공동체 이게 사실 말이 세 가지 어려운 단어가 다 들어갔는데 마을이라는 건 뭘로 정의할 것인가? 공간적 정의인가? 관계적 정의인가? 교육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학교에서 경험하고 있는 수직적 교육 체계가 교육인가? 아니면 요즘에 우리가 또 많이 쓰는 학습이라는 표현으로 전환을 한다면 학습은 본인이 수혜자이자 주체자일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게 학습의 토대라면 지금의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교육의 방점은 기존의 학교에서 할 수 없는 학습이라는 관점으로 좀 치환해서 바라봐야 할 것인데 그것조차도 지금 정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뭐 공동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모호함이 사실 너무나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이 정책이 시작되고 이걸 수행하게 될 우리 마을 주민분들 공동체 한 분 한 분들에게 그러면 도대체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뭘 요구할 것인가? 예, 전문성은 아닐 거라고요. 4년 동안 교대를 다니고 뭐 사범대를 다닌 사람들처럼 교육학의 전문가가 할 것을 요구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마을 교육 공동체 그리고 이 안에서 함께하는 활동가들의 역할은 결국은 기존의 학교 체계 안에서 수직적으로 전달되었던 방식을 넘어서서 방금 이제 우리 김민혜 대표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모두가 선생이고 모두가 학생이 될 수 있는 공간. 청소년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자신 있는 것들은 어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어른들 또한 그 과정에서 내가 몰랐던 도저히 따라잡지 못했던 다음 세대들의 어떤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게 만들어 내는 것이죠. 모두가 함께 수평적인 공간 안에서 어우러지는 것. 이게 저는 진정한 의미의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보고요.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또다시 언젠가는 전문성이란 이름으로 이 마을교육 공동체란 이름은 또다시 한번 위기를 겪게 될 겁니다. 이분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는데 교육을 하지? 이런 말을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먼저 내리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가장 본질을 가깝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자신감 있게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채팅을 통해서 또 다른 질문을 좀 던져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 이영선 선생님 지금 듣고 계시죠? 지금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또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요 얘기까지 좀 진행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용어적 통일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꿈의 학교가 마을 공동체랑 어떻게 연계가 되나요? 이 부분을 좀 얘기해 주셨어요. 요거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꿈의 학교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여기 나와 계시는 두 대표님한테 좀 의견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그 의견을 청취 후에 저도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어느 대표님부터 발언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꿈의 학교 대표는 아니어서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사례만 얘기를 하자면 저희 꿈의 학교는 지금 지역서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인문학 독후 활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책을 매개로 해서 만약에 저희가 마을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냥 아이들한테 도서관에서 책 빌려오라고 하고 어디 유휴 공간에서 책 읽고 토론하고 아니면 미디어를 활용해서 뭐 이제 책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양산해내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 내가 마을의 어떤 공간에서 이걸 창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협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방법이 지역 서점에서 책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또 책을 다양한 컨텐츠를 갖고 있는 지역 서점에서 꿈의 학교를 진행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마을 안에 들어와서 다양한 교육, 스스로 만드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모범 사례 이런 건 아니고 저희는 이제 그런 사례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꿈의 학교 선생님들도 꿈의 학교 운영자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명 정도 모이는 공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을에서 이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는 활동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꿈의 학교 운영자분들이
어떤 이제 이수해야 되는 교육적 측면은 공간 안에서 하지만 밖으로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밖으로 나가는 게 사실 마을 활동으로 연결되는 거고, 아이들이 내가 이 지역에 살면서 나의 이 활동들이 어떻게 그렇게 공감을 형성하고 같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소통하고 되는지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큰 바운더리에서 다 마을 활동가고 마을에서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영필 대표님도. 저는 꿈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그 학교들이랑 관련해서 녹색생활 프로젝트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활동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마을 안에 있는 기반 시설들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천이라든가 숲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 활용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교육이라기보다는 아이들 스스로가 뭔가 찾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돌출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차세대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보고요.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이게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일들이, 이 아이들이 다시 내 고장으로 돌아와서 내 마을로 돌아와서 이 마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육성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꿈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고양시 자체가 이제 그 대학이라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많이 벗어나서 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내 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하고 같이 함께 고민을 하고, 우리가 이제 하는 활동들은 아이들한테 이것저것에 대한 지시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찾아서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도록 하고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끔 하면서 실천하게끔 하는 것까지의 그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마을과 관련된 일이고, 마을 공동체의 개념으로 봐도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냐는 생각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그런 의미에 봤을 때는 이게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꿈의 학교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옆에 또 의원님께서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여쭤보거나 아니면 제안을 드릴 내용이라고 하면, 도에서 제정되는 이런 어떤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실은 앞으로는 마을 활동가 아니면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 공동체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어떤 정의가 좀 내려져서 그 조례가 나왔을 때 그 안에 따른 세부안이나 이런 규칙들이 조금 더 명쾌하게, 단순히 그냥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느낌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제시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조례 제정할 때 이제 그런 부분 충분히 좀 감안해서 도에서 좀 작업이 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마을 활동가의 소진 현상에 대해서 아까 경제적 보상을 통해서 공모사업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은 두 번째로 소진 현상을 좀 이렇게 많이 유발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민관 협력의 좀 어려움이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많은 활동가들이 관이랑 같이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 특히 이제 정산 시점이 되면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이런 이제 행정과 좀 갈등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은 이제 어떤 단순히 서류 작업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이런 수준을 좀 넘어서 처음에 어떤 사업의 구도에 민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배제되는 그런 상황들, 단순히 내려지는 사업을 진행해가는 입장으로서의, 아까 의원님께서도 살짝 표현을 하신 바에 의하면 필요한 관공서의 어떤 그런 조건들에 맞추어서 활동해 줄 수 있는 인력들을 지역에서 유용해서 쓴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 같은 경우 경험
체험이나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럼 처음에 사업 구도가 가야 될지 좀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필 대표님. 네. 는 이제 그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그 사업 자체가 마을 활동가 수준의 뭐 아까도 잠깐들 얘기는 나왔지만 마을 활동가 그 수준 차원의 사업이 아니라 전문가 수준의 사업을 원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 뭐 이 사업뿐만이 아니 마을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조금 사업들도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좀 이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는 게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활동가 수준의 그 정도의 이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로 전문적인 어떤 걸 원하면 그 전문가 자문을 얻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사업비들을 따로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행정가들은 그 결과가 아주 전문적으로 나왔을 때 그 본인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혜택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참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제 뭐 사업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건 그거죠. 정산을 할 때 너무 많은 시간적인 노력과 여러 가지가 필요를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계속 이 진행되면서 전에도 계속 생각한 게 그 정산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정산이 너무 복잡하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되더라도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는 시간이 있더라도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좀 전문가 그룹들을 따로 예산을 좀 마련을 해서 좀 지원이 가능하도록 서류만 잘 정리를 해서 갖다 주면 거기에서 좀 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류적인 서류 처리하는 정산 처리하는 그런 지원만 따로 좀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더 많은 활동가들이 거기에 쏟아지는 여러 가지 노력이나 시간적인 것들을 좀 덜 쏟고 활동에 좀 더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신정희 의원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거기 완전히 공감을 했는데 초반에 마을 활동가가 처음에 즐겁게 자발적인 봉사로 시작했다가 이제 활동가로 넘어가면서 즐겁게 해야지, 즐겁게 마을살이 하면서 마을 교육하고 해야지, 공동체의 즐거움을 겪어야지.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소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동으로 넘어가면서 정당한 대가가 없고. 그래서 소진되는 가장 큰 이유가 더 이상 이제 즐겁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건 뭐 여기 지금 나온 얘기 전부 다 해서 업무가 과도해진다거나 내 역량을 벗어나는 일이라든가.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예산을 짜다 보면 분명히 변수가 생겨요. 그래서 근데 그 변수에 속된 말로 짤없거든요. 관에서는 더 이상 추가 예산 요청 불가. 그다음에 초반에는 또 한 두 달은 그 수정 변경 요청도 엄청 들어와요. 보면 똑같은 소리 건데 또 같은데 또 하라 그러고 또 하라 그러고 자 이제 그것도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컨설팅이 필요한다든가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기기가 꼭 필요하고 이런 교수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뭐 어느 다른 지역에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을 모셔서 이분한테 도움을 받아야 내가 이 프로그램이 추가 진행하는데 더 원활하겠다. 어떤 합당한 이유가 된다면 추가적인 예산 요청도 저는 허락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좋은 결과물을 위해서라면. 근데 이제 그런 예비비가 관에서는 전혀 잡혀져 있지 않고 그 처음에 제출한 예산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예산에서 모든 걸 해결하게 되는. 그럼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일부 우리가 이런 말은 하기 싫지만 예산을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좀 부정행위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써야 되거나 아니면 인건비 책정 항목에서 본인이 돈을 빼서 다시 써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에서나 지원 사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주최 측에서는 과연 그 추가 예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업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 충분히 예산 추가 지원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봤자 추가 지원이라는 게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활동가들이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충분히 자기가 즐겁게 그리고 의미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예, 좀 그렇게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그 민간 협력의 그 어려움 이야기를 했을 때 혹시 그 행정의 입장에서 또 하실 아니, 자꾸 행정의 입장을 얘기하라 하시는데 저는 행정을 행정하는 입장이 아니고 행정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방금과 같은 좋은 제안들이 있을 때 행정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언 제안을 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이 인간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에 불신이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민간을 바라볼 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돈을 부당하게 쓸 것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이 모든 시스템을 깔아놓거든요. 그 수많은 서류들이 필요한 이유도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에서는 반드시 부정한 비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시각이 반드시 깔려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시각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활동가 분들이 자기의 시간과 또 노력들을 투여해서 하는 이 활동들의 대부분은 선의에 기반했고 상식과 원칙에 기반을 합니다. 조금 부족한 건 있을 수 있죠. 또 행정에서 하는 절차와 방식이 일반 민간인들에게는 익숙치 않아서 실수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행정에서 보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 복잡한 절차들을 대폭 완화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이제 그 청년 사업을 할 때 청년 새싹 사업을 한번 이제 시도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300만 원이었나요? 연간 활동비 청년 공동체 300만 원 씨앗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아주 파격적인 실험을 했어요. 사진만 찍으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게끔 했어요. 그 외에 어떠한 서류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걸 모아가지고 내면 그 담당하는 부서가 알아서 정리해서 내게끔 만들어줬거든요. 저 그거 보고 되게 충격받은 게 이거 안 되는 게 아니었구나. 가능한 거였구나.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답변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다가 사건 사고 터지면 어떡해요.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분들은 책임지는 주체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 기본적인 불신이 깨어지지 않으면 어렵겠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어찌 보면은 이미 공공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이분들이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각지대를 메꾸지 못하는 일들을 이 활동가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 소중한 자원들을 역할을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이 엄청난 행정적 노력을 자꾸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서류를 최소화하고 요구되는 자료들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저는 지금부터 좀 경기도에서부터 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앞서서 우리 이영필 대표님이 마을 활동가들에게 요구되는 수준이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바란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문가들에게 요구하셔야죠. 전문가들에게 제대로 된 공모 사업 해가지고 예산도 1억, 2억씩 세워가지고 제대로 하셨어야죠. 그렇지 못하면서 이 상황을 2, 3억씩, 3, 4억씩 공모 사업 할 때 필요한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면서 마을 활동가 분들에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서툴 수 있지만 공공이 해내지 못하는 역할들을 이분들이 하고 계신다라는 고마움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이제는 다가가서 이런 절차적인 간소화, 최소화 통해서 오히려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활동가들의 활동의 어떤 영역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마을 활동가의 지속성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포럼을 준비하기 전에 몇 가지 저희끼리 내부 토론을 해본 결과 실은 그 재능 기부에 따른 무보수 자원봉사 이야기 참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민간 협력의 어려움 이 부분 나왔었고요.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과의 갈등, 뭐 과도한 노력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이런 분위기, 그리고 특히나 같은 마을 활동에 계시는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주변의 시선, 그리고 민주적이지 않은 참여 구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확대해서 차후 토론이 좀 이루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좀 종합해서 저희 현장에는 계시지 않지만 저희 시간을 함께 해주신 그 권정선 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실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됐나요?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함께 자리하지는 못하지만 내용들을 잘 들었고요. 아마 오늘 필요하신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신정현 의원님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 정말 그 생활하면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이라든지 필요한 대안을 제시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의견들을 잘 받아서 정책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기는 한데 시간의 한계상 지금 마지막으로 각 현장에 나와 계시는 패널분들한테 종합 발언 1분 미만으로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꾸로 쪽에서 계시는 대표님부터 먼저 한번 해봐 주실까요? 네, 저는 오늘 사실은 큰 기대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나오시는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또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활동하다 보니까 가슴에 와닿는 얘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또 우리 두 위원님들이 잘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마 곧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바를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정산에 대한 지원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 신정현 의원님께서 뭐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도화돼서 정착화될 수 있도록 좀 힘껏 이거는 뭐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사람도서관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발제한 것 중에서 다양한 활동가의 육성 그다음에 뭐 그 인적이나 뭐 여러 가지 기반 시설에 대한 자원 그 정리 데이터베이스와 이거랑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서관이라는 아주 좋은 명칭이 있네요.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 잘 정리가 된다면 마을 활동가들이 좀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고 좀 에너지 소모를 좀 덜하면서 할 수 있는 그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런 두 가지 정도는 좀 빠른 시일 안에 정리가 좀 되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신정 의원님이 그 정산 얘기 되게 잘해주셔서 저 너무 공감했고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게 좀 빨리 정착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정산하고 서류 정리 못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우리 그런 거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못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정행위를 하는 게 아니지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 제가 꿈의 학교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너무 행복해요. 애들을 보면서. 예. 너무 행복하고 이 애들을 위해서 내가 엄청난 걸 해주진 않아도 즐거운 표정을 보여주면 얘네들도 좋아하겠구나. 아마 꿈의 학교 2년 차, 3년 차 계속 하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정말 우리끼리는 그러면 마을 활동가 또는 마을 교육 활동가끼리 네트워크를 잘하고 있는가. 예. 우리 목소리를 내려면 우리끼리도 어떤 이제 그런 네트워크를 잘하고 우리 안에 그 대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정말 각자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좀 반성이 스스로 저도 그렇거든요. 약간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우리 안에 다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책적으로나 좀 아쉬운 부분들을 관에나 도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작업이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앞에서 리드해 주시는 대표님들이 도움을 청하거나 할 때 다들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본인들의 의견도 개진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마이크를 잡게 됐는데 시간을 오래 안 쓰려고 스톱워치를 켜겠습니다. 1분을 말씀하셔가지고 1분 딱 켰는데 1분 30초까지만 양해를 해주시고 일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꿈의 학교를 처음 시작했던 때가 2016년이었습니다. 아마 첫 번째 꿈의 학교를 제가 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 리듬이라고 하는 사람 도서관 활동을 했던 청년들이 우리 마을 안에 동생들을 우리가 챙기자.
그래서 동네 형들이 동네 동생을 챙기는 꿈의 학교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중학생 1, 2학년 또 고등학교 친구들이 어느새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갔는데요. 이 친구들이 꿈의 학교를 마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말 동네 형 동생이 됐어요. 아무 때나 불러내면 밥 사주고 떡볶이 같이 먹고 또 필요할 때에는 같이 노래방도 가고 그렇게 함께 동네 마을에서 살아간다라는 생각들을 이 친구들도 너무나 기분 좋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지역 마을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들을 이 친구들이 할 때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친구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마을을 떠나야 되는 일들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내가 꼭 돌아오고 싶은 마을이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그 꿈의 학교를 통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이 꿈의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서 나도 성장했고 우리 아이들도 성장했고 모두 함께 성장했던 이 기억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뭐 꿈의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이 마을 안에 소중한 흔적들을 함께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활동가로 있을 때랑 또 정치인으로 또 있을 때랑 정체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활동가로 했을 때는 옳고 그름이 분명했고 왜 옳은 대로 안 하지? 또 상식과 원칙이 분명했습니다. 왜 상식과 원칙대로 하지 않을까? 이 생각들이 팽배했었습니다. 근데 정치를 시작하고 나니까 모든 게 조정과 조율의 일이었습니다. 맞는 일인데 맞는 일을 오롯이 다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포기해야 되는 이 상식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왜 당장 안 바뀌지? 왜 당장 못하지? 이런 답답함 때문에 처음 1년 동안 우울증까지 왔어요. 이 활동가의 정체성은 바꿔야 되거든요. 옳은 말을 계속해야 되고 왜 누구 못 바꿀지 뭐 이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어 지금의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결국 정치는 답답하더라도 지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어쨌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활동가분들과 오늘 만난 것 같고요. 더불어서 같이 이 답답하지만 지치지 않고 이 활동가분들의 활동 영역에서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법적으로 예산으로 제도적으로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를 잘 활용해 주시고 정치인을 잘 이용해 주십시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을 활동가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 사회적 지지는 관에서 마을 활동가들을 바라보는 인식, 특히 관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지역의 모든 사람들, 주민 포함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보상을 넘어서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면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활동에 대한 어떤 충분한 또 보상 체제가 또 다른 보상 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모든 마을 활동가 분들을 응원하면서 이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